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6강 2교시로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6강 1교시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6강 2교시로서 목차 2번서부터 6번까지, 즉,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과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개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은 그람 양성균의 속으로서 혐기성 세균입니다. 보툴리늄 독소의 인과 작용제 및 설사의 중요한 원인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를 포함한 몇 가지 유의미한 병原성균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보툴리누스 독소는 화학적 구성에 따라서 A형부터 H형까지 분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 H형 보툴리늄 독신은 현재까지 밝혀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LD50이 0.5 나노그램에서 퍼 킬로그램에 불과하며 그 유명한 청산가리 폴로늄보다도 독하며 1kg이면 전 인류를 2번 죽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강력한 독을 희석하여 피부 미용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상품인 보톡스입니다. 다만 보톡스는 H형 독이 아니라 A형을 쓰며 만약 H형을 사용했다면 나노 단위의 제조 공정 오차만으로도 사람이 여럿이 죽었을 것입니다. 운동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근육 마비를 만들어주며 피부 미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인 NGS 분석 방법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진행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즉 HGP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밝혀지면 질병과 관련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인간의 염기서열 분석만으로는 생명 현상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체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전체 분석 방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DNA를 동시에 해독할 수 있는 병렬 해독 기법으로 기존의 단일 유전자 분석법인 생어 방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GS의 발달로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빠른 시간 내에 대용량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확보된 염기서열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생명정보학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전체 NGS 분석 방법입니다. 특정 환경 샘플에서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메타 게놈 분석 외에 특정 환경의 미생물 군집에 존재하는 기능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체 기능 분석도 NGS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체 기능 분석은 유전체의 발현 양상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으로 타겟에 대해서 기능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질환과 유전자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면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NGS 유전체 분석 기술은 인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NGS 장비들은 로슈, 일루미나, 소모 피셔 사이언티픽,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옥스포드 나노 등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 게놈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된 미생물은 지구 전체 미생물의 1% 미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배양하기 어렵거나 아예 배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며, 하지만 이러한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과 기능적 다양성의 중요성으로 지구 생태계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고 배양법을 개발한다면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배양이 불가능한 희귀 미생물 연구에 대한 돌파구로 메타 게놈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 게놈은 한 종의 유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의 집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미생물 또는 그 유전자를 연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생물을 순수 분리한 후에 배양된 미생물의 DNA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략 1% 미만의 극히 일부만이 보통의 실험실 조건에서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배양 기술로만 얻어지는 미생물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계 대다수의 미생물 유전 자원을 연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미생물의 순수 분리 및 배양 단계에 의존하지 않고 시료에 직접 DNA를 추출하여 혼합된 DNA를 분석하는 메타게노믹스의 연구 분야입니다. 메타게놈을 이용한 미생물 분리 동정 프로세스를 메타게놈 스크리닝이라 하며,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분포 및 종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환경에서 채집된 샘플이 어떠한 미생물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과 역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게놈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시료 내 목적하는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양할 수 없는 미생물의 고해상도 게놈 분석과 환경의 특정 기술과 게놈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즉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부는 체내의 근육들과 기관을 보호하는 다수의 상피조직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기관으로 다양한 외부 자극에 맞서 정교한 면역 방어 체계를 가동시켜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나 피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 자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토피 질환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 염증성 피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체의 어느 조직이든 미생물이 공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미생물이 살게 되고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피부의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얼굴, 손바닥,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등 각각이 너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 역시 다르게 됩니다.
피부는 환경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질이 많은 환경, 수분한 환경, 건조한 환경으로 나누어지며 피부는 UV 노출도, pH, 온도, 습도, 피지량, 지형도, 즉 접히는 위치인지 평평한 위치인지 등 이에 따라서 다양한 미생물 환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간 피부에 천여 종의 균주가 19문에 걸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생물 분리 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 속, 과, 목, 강문, 개 등 뭐 이렇게 생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문을 말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며 인간 신체 하나에 있는 세포 개수를 1이라고 치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10박테리아 개수가 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질이 많은 부위에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스테필로코커스가 잘 증식되고 습 부위에는 코니박테리움과 스테필로코커스가 섞어서 증식되고 있습니다. 반면 건조한 부위에는 프로테오박테리아와 플라보박테리아가 무리가 주로 증식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 선호에서 더하여 각종의 특정 부위를 군집화하는 정도는 인간 숙주 개체 차이 및 동일한 부위를 군집화하는 다른 미생물의 활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에 따른 분류로 변천적 그룹, 일시적 그룹, 영구적 그룹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피부는 유전학, 영양, 라이프 스타일, 호르몬 및 면역계의 활동을 포함한 많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독특한 미생물 군집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은 잠재적 감염성 유기체, 즉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미생물들은 공간과 영양분을 위해서 병원체와 경쟁하며 공생 미생물은 피부에 상주함으로써 영양소와 공간을 흡수하여 병원체가 피부 표면에 도입될 때 성장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 미생물은 항균성 화합물을 생산하며 이 화합물은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성장을 막는 다른 종의 박테리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성 성장에 부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는 약 pH 5를 선호하며 이는 매우 산성입니다. 피부의 첫 번째 방어선은 산성 멘틀로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되는 얇은 방막으로 특정 유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체계의 촉발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면역체계의 필수 요소로 면역 반응은 상처를 치유하고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피부에서는 사는 미생물들의 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의 공생 박테리아는 잠재적 병원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우리의 피부 면역계가 침입하는 미생물에 대한 방어를 시작하도록 유발하는 화합물을 분비하게 되어서 면역 체계를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과 피부 질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의 특징은 개인의 생애 동안의 피부 건강과 질병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피부 미생물 군집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건강한 피부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건강한 피부에는 손상되지 않은 피부, 장벽과 균형 잡힌 미생물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하고 변형되어 있으며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부위마다 각각 자생하는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항상성이 깨질 경우 부위마다 발생하는 질환이 특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질이 많은 피부에는 여드름, 습한 피부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건조한 피부에는 건선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피부, 미생물 군집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피부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합니다. 즉, 균형 잡힌 피부, 건강한 피부에서 피부 장벽 기능과 미생물 군집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는 내인성 요인으로, 즉 유전학, 자연 면역계 등 이와 외인성 요인, 환경적 유발 요인과 국소 항생제, 화장품, 비누 등 피부와 미생물 간의 균형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방해하면 수많은 피부 감염, 질병 및 자극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은 건강한 피부에 비해 유해한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의 수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깨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됩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의 공통적인 결론으로 내려지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특정 질병의 원인 또는 장벽으로서 작용하여서 피부 문제의 예방과 개선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NGS 분석에 의한 유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 시 출생 후 며칠 이내에 유아 피부의 급속한 표면적 군집은 중요한 기능적 변화가 일치합니다. 피부 기능, 구조, 구성의 점진적인 성숙은 생후 1년 내내 계속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지형적, 시간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후 초기에는 스테빌로코커스와 스트랩토코커스가 주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자리 잡고 있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스테필로코커스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균주로는 1위는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젖산 또는 균 유래 락틱 애시드는 화장품 원료로 가장 흔히 활용이 됩니다. 알려진 락토바실러스 성분의 종류를 뽑자면 락토바실러스 발효물이 있는데 이는 박테리오신을 생산하여 항균 작용을 하며 외부 유해 성분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화장품의 유효 기간을 늘려주는 천연 보조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2009년 에스티로드에서 독점해서 특허를 낸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허 자료에 따르면 DNA 보수 효소도 있어서 기능성 조성분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2위는 비피도로 집계되었습니다. 3위는 엔테로코커스 같은 경우로 사람 분으로부터 추출한 균인데 이를 발효하여 로션의 사용 시 유해균에 대한 억제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GRAS를 획득하지 않은 균종으로 화장품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유럽 연합국 화장품 원료 데이터베이스
균주를 검색한 결과 350여 가지의 유효 성분들이 락토바실러스 균주와 관련된 성분들로 앞서 설명드린 4가지 분류 그룹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즉, 첫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두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세 번째로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여과물, 네 번째로 락토바실러스 용해물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유럽에서 발효 유래 화장품 원료로서 자주 사용되어 지는 균은 크게 6가지로 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엄, 락토코쿠스, 스트랩토코쿠스, 마이크로코스 등이 있습니다. 우측 표를 보시면은 현재 사용되는 프로바이오틱 성분을 함유한 제품군의 원료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초기에 발달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 미생물 집단의 구성이 생후 1년에 걸쳐 진화하여 나이가 들수록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2019년 811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7.6%를 성장하여 1086.8억 달러, 약 13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주요 기술, 활용 산업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 내 주요 기술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표적 항균제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한 양 섭취 시에 인체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세균을 총칭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유익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락토바실러스 균과 비피더스 균, 엔터로코쿠스 균이 있습니다. 2019년 125.7억 달러에서 2023년 192.7억 달러까지 연평균 11.3%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분으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식이섬유 형태나 올리고당류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눌린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시장은 2019년 601.7억 달러에서 2023년 766.5억 달러로 연평균 6.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화장품을 포함한 퍼스널 케어로 고령화와 웰빙의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서 2019년 2.3억 달러에서 2023년 4.7억 달러까지 연평균 19.6%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노화 방지, 피부 및 모발 관리 등에 도움이 되어서 많은 신규 화장품 회사나 기존의 대형 화장품 회사의 신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북미 시장이 2019년부터 연평균 6.5%로 성장해서 2023년도에는 5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가장 큰 규모로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으로 2023년 336.9억 달러로 2019년도부터 연평균 7.5%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시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2023년 24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0.2%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바이옴과 화장품 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트렌드와 맞물려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령화, 환경오염, 성형, 미용 시술의 증가로 인해서 그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장기적이고 근본적 피부 개선을 해줄 수 있을 스킨바이옴이라는 키워드를 내걸며 다양한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리브 마이크로 바이올로지에서는 건강한 피부와 건강하지 못한 피부를 대조하고 분석하여 건강한 피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다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항노화, 아토피, 여드름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에서 특정 미생물이 더 존재하거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상재균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티폴루션 및 맞춤형 화장품과도 잘 결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중금속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안티폴루션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인 자외선, 미세먼지 등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연구는 역설적으로 피부 미생물의 균형을 찾고 피부 장벽을 만듦으로써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두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혁신적인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은 화장품을 포함한 퍼스널 케어 시장에서 앞으로 많은 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빅데이터의 트렌드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구매 시 고려사항과 기대 효과, 품목, 제품 타입, 피부 타입, 구매처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은 효능, 프로바이오틱스의 함량, 기능성 여부, 저자극, 흡수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품목으로 스킨케어와 클렌징 제품이 많이 언급됐으며 주로 민감성 피부 타입이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화장품 구입 경로와 비교해 약국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꼽혔으며 이는 바이오 화장품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을 갖춘 제약사가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제약사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약국 전용 브랜드를 통해서 출시하기도 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기대하는 효과는 피부염 개선이 첫순에 꼽혔습니다. 이어 피부 관리, 보습, 피부 건강 순으로 언급량이 높았습니다. 이는 일반적 화장품과 피부과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사이에 포지셔닝된 더마스 코스메틱의 특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보습, 노화 방지, 영양 공급 등 일반적인 화장품에서 기대하는 효과 외에 피부염, 피부 건강, 재생, 피부 장벽 강화, 면역력이 언급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세먼지, 자외선,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먹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유산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는 민감해진 피부에 휴식을 주고 본연의 힘을 키워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게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개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화장품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4월 항노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화장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미생물 관한 연구의 결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특허를 보유한 녹차 유래 유산균을 활용해 일리윤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베리어 마스크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A2젠과 공동으로 아토바이오틱스 라인을 지난해 11월 선보였고 피부, 장벽 케어 및 유수분 밸런스와 진정 케어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했다고 합니다. 닥터 차르스트는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바이탈 하이드라이드 솔루션 바이옴 라인을 출시했으며 토너 에센스, 워터크림 등 7종으로 구성돼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랑콤이 출시한 뉴 어드밴스드 제네피크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원재료로 사용했으며 15년간의 연구와 분석으로 7개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함유됐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의 개념 및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강 지속 가능한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